여러분께서는 혹시 오줌 싸다가 쓰러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부 유로 증상을 겪던 전 세계 수많은 앞집, 옆집, 뒷집 형님들께서 야, 너도 오줌 쌀 수 있어. 그럼 오늘 다 같이 시원하게 한번 지르러 가보자. 안녕하세요. 근거를 알려주는 의사 그날의 김예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2020년에도 그날의와 근거를 파헤치러 까지. 여러분께서는 혹시 오줌 싸다가 쓰러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인데 과학실로 이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모자라서 오줌이 정말 마려웠는데 화장실을 못 간 적이 있었어요. 일단 수업 중이 찼으니까 교실로 돌아간 뒤에 40분만 존버해서 다음 시간에 화장실을 가려고 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날 선생님께서 수업하다 필 받으셔서 쉬는 시간 없이 다음 시간까지 90분을 연달아 수업을 해버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꽉 부잡고 그냥 끙끙거리다가 수업이 끝나자마자 터질 것 같은 방광을 끌어안고 화장실로 막 갔는데요. 화장실 가서 오줌을 싸려는데 오줌을 너무 오래 참아서 그런지 오줌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또 끙끙거리다가 터질 것 같은 방광에서 드디어 간신히 오줌이 해방되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순간 똥집! 제 뒤에서 반 친구가 저에게 묵직하고 비장한 똥집을 있는 실컷 아래서 위로 포물선을 그리며 냅다 날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 항문을 관역 삼아 얼마나 정밀하게 타격을 가했는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곳으로 손가락이 역주행하며 찔러 들어오는데 진짜 오줌 싸다가 방광이 아니라 항문이 터진 줄 알았어요. 오줌 싸다 똥집 맞고 그대로 쓰러졌는데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그때 그 일이 지금도 제 기억에 남겠어요. 진짜 애들이 장난 못 치게 똥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부터 한동안 오줌 쌀 때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등골이 오싹하고 긴장돼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바람에 소변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소변기에 소변을 지르지 못하던 힘들었던 제 어린 시절, 지금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지만 여러분, 아직 제 인생에 있어서 소변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소변과의 전쟁, 제 2막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저는 아재가 되어 앞으로 전립선이 점점점 비대해질 테고 제 오줌빨은 전립선에 눌려 점점 더 가늘어질 것이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다시금 소변기에 소변을 지르지 못하는 그 고통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형님들께서도 나이가 들며 점점 비대해져 오는 이 전립선 때문에 오줌 싸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시원한 물질을 찾아 이 전립선에 좋다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드시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 성분이 바로 소팔메토예요. 과연 소팔메토는 앞으로의 저와 전 세계 수많은 형님들의 구세주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소변기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남성들을 위해 전립선과 소팔메토 편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다 같이 시원하게 한번 지르러 가보자. 결과를 보고 싶으신 분은 이 부분으로 넘겨봐 주시고요. 근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계속해서 봐주세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키도 줄어들고 근육도 약해지지만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기간이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립선입니다. 특히 40대에서 50대까지는 연간 0.4ml씩, 60대에서 70대까지는 1.2ml씩 커지며 나이가 들수록 전립선이 커지는 속도가 점점 증가해요. 이 전립선이란 기관은 소변이 나오는 길목인 요도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비대해질수록 안타깝게도 점차 소변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보는 야간뇨,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참기 어려운 결박뇨가 생기기도 하고, 변뇨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천천히 나오거나 소변줄기가 끊어지거나 소변을 바로 보지 못하는 증상, 그리고 소변을 다 본 뒤에도 소변을 덜 본 것 같은 잔뇨감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하부 요로 증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하부 유로 증상을 겪던 전 세계 수많은 앞집, 옆집, 뒷집 형님들께서 고통을 받으시던 도중 1998년 자마라는 유명 학술지에 한 줄기 시원한 폭포수 같은 논문이 하나 실리게 됩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소팔메토와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18개 연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논문들을 모아 그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그 결과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 중 가짜 약을 먹은 집단보다 소팔메토를 먹은 쪽에서 전립선 증상 점수, 야간뇨, 소변의 최대 유량 등이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지려버릴 것만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팔메토의 효과에 대해 보고한 많은 논문들이 연구의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평가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었어요. 그 외 분석한 실험들의 디자인도 통일되어 있지 않고 분석한 논문들의 연구기간도 짧으며 연구의 퀄리티도 낮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비록 제한적인 근거라 할지라도 해당 연구에서는 소팔메토가 전립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였기에 온 동네 형님들께 이 소팔메토가 엄청나게 홍보되었고 많은 형님들께서 이 소팔메토를 사 드셨습니다. 야, 너도 오줌 쌀 수 있어. 하지만 막상 먹어보니까 오줌 쌀 수 있다며! 이게 오줌 나오는 게 시원하지도 않고 이게
좀 영 신통치 않았어요. 소팔메토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계속 의심스러웠고, 이후에도 수많은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 지금까지 퀄리티가 더 높은 연구가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앞선 연구가 발표된 지 14년 뒤인 2012년 다양한 연구를 비교 분석하는 코크란이라는 기관에서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에게 소팔메토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과거의 연구보다 더 긴 연구기간, 더 퀄리티 높은 연구들을 추려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다 높은 퀄리티의 연구를 가지고 분석을 하자 소팔메토와 간짝을 먹은 집단 사이의 전립선 증상 점수, 소변의 최대 유량, 전립선의 크기 등에서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소팔메토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하부요로 증상이 있는 남성들의 전립선의 크기나 소변의 유량 등을 개선시키는데 특별한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명한 비뇨기과 서적인 캠벨 비뇨기과학에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다양한 연구들을 비교한 뒤 최신 분석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을 가진 남성에게 소팔메토가 가짜에 비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 소변의 최대 유량, 야간요 등의 증상을 호전시켜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염이나 전립선암에도 소팔메토가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소팔메토 말고도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건강식품들이 다양한데요. 그 중에 또 유명한 것이 서양 쐐기풀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서양 쐐기풀도 마찬가지로 근거가 부족하며, 그 외에 마찬가지로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전립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대로 입증된 건강식품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줌이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왔느냐? 이거는 뭐 어떻게 좋은 식품을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선은 인근 병원에 가셔서 하부요로 증상이 생긴 원인을 명확히 확인한 뒤 전립선암과 같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전립선 비대증도 심하지 않은 상태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지켜보기도 하고요. 증상이 불편하다면 우선 약물적 치료로 소변이 나오는 길을 이완시켜주는 알파 차단제, 약봉투에 보면 상품명으로 하루날 D라고 적혀있는 약이 있고, 전립선의 크기를 감소시켜주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 상품명으로는 아보다트, 프로스카 이런 약들이 있는데, 사실 이 약들은 탈모약으로 더 유명하죠. 그리고 방광의 감기성을 줄여주는 항콜린제, 상품명으로는 베시케어라는 약들을 상황에 따라 그에 맞게 사용해볼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특히 감기약 성분들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전립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항히스타민이나 에페드린 계열의 성분이 들은 감기약을 복용하시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다니는 감기약 그냥 드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약 이름이 어려워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전을 위해 인근 병원에서 확인하고 처방받아 드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평소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마시고, 술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전립선에 대한 소팔메토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며 전립선 비대증에 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한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소팔메토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을 개선시켜준다고 보기 어렵다. 그 외에 서양 쐐기풀과 같은 다양한 전립선 건강식품들도 마찬가지로 하부요로 증상을 개선시켜준다고 보기 어렵다. 전립선 비대증에 효과적인 약이 있으니 꼭 인근 병원에서 상담받자. 전립선 비대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항히스타민이나 에페드린 성분의 감기약을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감기약을 먹을 땐 주의하자. 소변을 너무 오래 참지 말고, 술을 많이 마시지 말고,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자.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인스타그램에도 놀러와주세요.